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에휴. 왜 밤? 에휴, 진짜. 자,
그러면 이해합니다. 저기 참고로 수행평가 하실 때 대부분 이제 그거 있거든요. 뭐 영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에세이 이런 거 많은데 그거 카톡으로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3일 전까지 보낸다면 수행평가하기 3일 전까지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첨삭해드릴게요. 대신에 선생님 저 내일 수행평가인데 이것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면 저는 안 봐줄 거예요. 알겠죠? 전날에 하는 거는 좀 아니고 3일 전까지 완료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첨삭해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1, 2분이면 해요. 1, 2분이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아직 다 안 왔죠? 오면 할게요. 이 자료도 드려야 되는 게 이따가 어차피 데일리 테스트 줘야 되니까 그때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오늘 그 7강 자료를 드린다고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써놨었는데 2강이 아직 안 끝난 시점에서 7강을 드리면 가방만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7강 자료 그 화요일날에 아침밥 먹고 왔어요? 제이 아침밥 먹었어? 그래? 응. 또 다른 분들 술 먹었어? 다 드셨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어제 잠깐 이제 오시기 전에 딴 얘기를 하자면 쌤이 이제 올해로 이제 나이가 36인데 제 친구들이 이번 연도에 이제 결혼을 이제 3명이 해요. 3명이.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모여갖고 그 청첩장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녁에 모였는데 이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되게 오랜 친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원래 찐친들은요 위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놀려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이제 수술하는 걸 아니까 이제 뭘 못 먹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곱창집에서 모인 거예요. 곱창집에서 모여갖고 술을 막 먹고 있어. 내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이제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저는 5시에 못 가니까 7시 반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도착을 했는데 이미 막 곱창에다가 막 소주에다가 막 먹고 있어. 그래갖고 막 와갖고 저는 이제 그날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파갖고 이제 그 주인분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제 도시락을 싸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락을 막 까먹고 있었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이제 막 계란말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계란말이 하나만 먹자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때려버릴까? 이것들 막 계란말이 하나 먹자 이러는데 옆에서 딴 친구가 야야야 그거밖에 없는데 뭘 뺏어 먹냐 됐어. 야 쓰리나 먹자 쫙 하고 먹고 막 지들 막 곱창 먹고 있고 난 계란말이에 무말랭이 먹고 있고 진짜 없애버릴까 봐 이런. 네, 아무튼 그랬었고요. 네, 그렇게 놀려요 원래. 남자애들끼리 원래 그렇습니다. 네, 나쁜 놈들. 자, 쓸데없는 얘기 됐고요.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2강의 Get Set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볼게요. 첫 문장 보겠습니다.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being smart or competent,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은 isn't enough, 충분하지 않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sometimes, 때때로 don't recognize talent when they see it.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즉 재능을 바라볼 때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한답니다.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볼까?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대요. 뭔가가 더 있어야 된대요. 그럼 그 뭔가가 이제 뭘까요? 재능을 보고도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Their vision, 그들의 시야가 is clouded. cloud가 원래 알다시피 구름이잖아요. 동사로 쓰이면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가리다. 그래서 그들의 시야가 가려진답니다. 뭐에 의해서? 첫인상에 의해서. We give, 우리가 주는 첫인상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지고요. 그것이 can lose us the job we want. 우리가 원하는 일을, 직업을요, 우리에게 잃게 할 수 있답니다. 또는요, the relationship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잃게 할 수 있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대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first impression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 핵심 소재거든요. 첫인상?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재능을 보고도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예시. 제가 만약에 어떤 면접관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면접관.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됐어? 자, 이런 상황이라고 쳐봐.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다 똑똑하고 다 재능이 있다고 해볼게요. 다 능력이 있어요. 너네 막 다 서울대 출신이고 막 과에서 다 짱 먹었어. 이렇다고 쳐볼게. 근데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처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처음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만약에 범준이가 지금 저 옷을 입고 면접 보러 왔다고 쳐볼게요. 저 아디다스에다가 지금 옷을 입고. 근데 첫인상을 봤을 때 뭐지? 이거 면접 보러 온 듯이 정장도 안 입고 씨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면접관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겁나 똑똑하다, 겁나 능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이런 거는요. 보지 못해요. 내 입장에서는. 딱 첫인상을 봤을 때 아 얘가 이렇겠다 저렇겠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면접관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부원장이다 보니까 신규 강사를 채용할 때 이제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을 어떻게 뽑는지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 줄게요. 어떻게 뽑냐면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면접을 보러 오십니다. 그러면 저랑 원장님이랑 고등부 팀장님, 선웅쌤이죠. 그래서 이제 세 분이 보는 앞에서 면접을 진행을 해요.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 강의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원장님이랑 저랑 선생님이 딱 앉아 있어요. 강의실에.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세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업을 막 다 합니다.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면접을 좀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셋이서 나갑니다. 저랑 원장님이랑 선생님이랑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셋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안 뽑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반대의 역할은요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옆에서 선생님도 네 저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옆에서 저는 좀 별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장님 마음에 안 드시면 뽑지 마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학원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무튼 그렇거든요. 왜냐면요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 세 명이서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세 명이서 보는 면접의 주관이 전부 다 달라요. 주관이 전부 다 다른데 제가 중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중시하는 거는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여기서 말하는 첫인상.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학생이라면 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싶을까? 이거예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봅니다. 내가 학생이다. 나는 지금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정말 유익하다. 이 선생님한테 또 배우고 싶다. 또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 저는 이쪽 측면으로 보거든요. 그 마음이 안 들면 저는 안 뽑아요. 그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학원에 계신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요. 제 아래라고 해봤자 뭐 원장님 제외하고 전부 다겠죠. 어쨌든 뭐 아래라고 표현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은요. 모두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뽑히신 분들이거든요. 어찌됐든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그런 면접 보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뭔가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들의 시야라고 했잖아. 면접관의 시야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야 나. 내 입장에서 내 시야는요. 첫인상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요. 첫인상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라든가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가려져 있으니까. 그럼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됐어요? 결국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이냐면요. 첫인상의 중요성이에요. 첫인상의 중요성.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문장에 얘기했잖아. 너가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제 저를 처음 봤을 때 저를 처음 보고서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첫인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첫인상이라는 게 되게 오래 갑니다. 아니 거의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고3 애들이나 아니면 졸업한 친구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주역고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좀 이른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저를 본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고1 때부터 이제 봤어요. 저랑 2년을 같이 했잖아요. 고1, 2를.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를 좀 오래 볼수록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친근해지는 편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지금 2학년들 보잖아요. 겁나 시끄러워요. 2학년들 수업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시끄러워. 애들이 막 별 얘기 막 다 하고 좀 딴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난 거. 내가 2학년 애들한테 말해놨어요. 야 우리 학원 애들 면접 동아리 면접 보면 뽑아줘라 이러면서 내가 얘기해놨거든요. 여러분
내가 명단 보낸다고 했어요. 네, 저만 믿으세요. 아무튼간 그래서 딴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비록 친근하게 된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받았던 첫인상은 뭐였냐면요. 아마 여러분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딱 애들한테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야, 쌤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어? 물어보니까 다 똑같았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골자는 비슷한데요. 아, 무섭다. 아니면은 저 자식 저거 잘못 건들면 안 되겠다. 약간 좀 이런 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었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첫인상이 아직까지도 머리에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고3 애들 가끔 보면은요. 되게 이제 반가워는 하지만 뭔가 이게 좀 뭐랄까 선을 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이제 잘 안 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첫인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자면 The way we present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이래요. 이게 뭔데요? 처음에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을 표출하는 거죠. 이게 can speak more eloquently of the skills. 자, 그래서 기술들에 대해서 더 eloquently, 설득력 있게 이런 뜻이라 더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있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방식은요. 기술들에 대해 더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있답니다. We bring to the table. 여기서 bring 목적어 to the table이거든요. 뭐뭐에 기여하다, contribute의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bring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데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기여할 기술에 대해 더 설득력 있게 말해준대요. 뭐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쉽게 말하면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준영이랑 현수랑 면접을 보러 왔어. 예를 들어. 근데 둘이 정확히 실력이 똑같다고 한번 쳐볼게요. 실력이 똑같아. 내가 이제 채용을 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준영이가 자기 어필을 막 굉장히 잘했어. 근데 현서가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러면 뭐야?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얘가 더 능력이 있구나. 얘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결국에는 첫인상이 중요하다. 되니? 자, 이어서 보자면 여기 다음 문장에 If we actively cultivate that presentation.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발표를 cultivate 한다면요. cultivate는 원래 경작하다는 뜻이거든. 농사에서. 근데 여기선 경작하다가 아니라 개발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그 능력을 개발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발표는 뭐겠습니까? 첫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제 입장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OT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거를 내가 이 첫인상을 잘 보여주는 능력을 개발한다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첫날에 딱 수업을 들어왔어. 화요일에 왔는데 막 이러면서 얘들아 루이쌤이고 잘해보자 이렇게 했어. 그럼 여러분이 과연 저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뭐 하는 거지 쟤? 겁나 실력 없어 보이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첫 OT 때 어떻게 했었나요? 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오 뭔가 재수없지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마 들었을 거라고 믿을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저의 능력은 똑같아요. 그쵸? 내가 이러고 들어오나 이렇게 하나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능력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인상은 분명히 천지 차이였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자면 Nobody likes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to be crossed off the list. 여기서 to be crossed off라는 게 의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목록에서 지워진다. 이 지워진다라고 해석이 됐거든요. 이 crossed off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름에 써 있어. 만약에 내가 이번 면접 명단 최서정 이렇게 써 있고 고효정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이제 효정이 오늘 결석했으니까 여기서 crossed off가 뭐냐? 이거 말하는 거야. 됐어? 그어버린다고. 그럼 이 그어버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명단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고효정 명단에서 없애버리겠어. 나중에 영상으로 보겠지.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그래서 누구도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명단에서 삭제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 면접 상황으로 말하자면요. 안 뽑는다는 거겠죠. 제외시켜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야. 제외시켜버린다. 됐어? Before being given the opportunity. 기회를 받기 전에. 어떤 기회를 to show others who they are.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기회를 제공받기 전에요. 됐어요? 즉 이겁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그 현서의 예시로 볼게.
현서가 왔는데 자기 어필을 잘 못했어. 그러면은 결국에 나는 현서를 안 뽑을 거야. 맞죠? 근데 현서는 자기의 능력도 하나도 안 보여줬거든. 근데 그걸 누가 원하겠냐고. 아, 나 진짜 여기 회사 들어가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누구인지 진짜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보여줄 기회조차도 받기 전에 내 이름이 삭제돼 버리는 거야. 이걸 누가 원하겠냐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 기회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첫인상을 잘 전달해야 된다고요. 또 똑같은 내용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결국 말하는 골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첫인상을 잘 개발해라 이거예요. 됐어? 미리 말할게요. 이런 유형이 뭐로 잘 나오냐면요.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또는 부적절한 어휘 골라라 이런 문제로 잘 나옵니다. 왜냐면요. 지금 문장의 패턴이 어떠냐면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거든요. 첫 문장 제외하고는요.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 이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간에 막 3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써놓고요. 다른 문장을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내기가 좋아요. 원래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을 때 이상한 말 하나 집어넣는 이런 패턴으로 되는 게 흐름상 어색 문장이거든요. 아니면은 어휘에다가 밑줄 5개 쳐놓고 쓰임상 어색한 어휘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 어휘로서 출제하면 좋다. 흐름이나 어휘. 이런 류의 글. 즉 뭔가 주제가 반복되고 있을 때는 흐름이나 어휘로 출제하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Being able to tell their story. 자, 너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 from the moment, 순간으로부터. 어떤 순간? You meet other people. 너가 다른 사람들을 만난 순간. 여기에는 관계도사 when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너가 다른 사람들을 만난 그 순간으로부터 너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럼 이게 뭡니까? 첫인상에서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은 is a skill, 기술이래요. 어떤 기술이냐? That must be actively cultivated. 야,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만 하는 능력이라고요. 됐어요? 즉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인상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출할 줄 아는 것 자체가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필수. 왜? In order to send a message.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냐? 본격 나왔는데 You are someone. 너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래요. 어떤 사람? To be considered. 고려될 만한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그 포지션에 적절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 포지션에 적절합니다. 제가 있어야만 됩니다. 저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첫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필수적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첫인상의 중요성을.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볼게요.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로 is important. 중요하다. 이렇게 it's important라고 나오죠. 그럼 이런 문장이 웬만하면요.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요지. 중요하다.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 중요하다라고. 뭐가 중요하다? 대절이 중요하대. 우리 모두가 learn. 배우는 게 중요하대. How to say the appropriate things. 적절한 것을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답니다. In the right way. 적절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to present ourselves. 우리 자신을 present.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짝이야. 그래서 이 앞에 how 생략된 거다. how to.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In a way. 어떤 방식으로요? That appeals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방식으로요. 즉, tailoring a great first impression. 이 테일러라는 게 재단하다라는 뜻인데 그 이제 원래 옷 같은 거 이렇게 재단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테일러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테일러는 진짜 옷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만든다. 그러면 즉 훌륭한 첫인상을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놓고 말했네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말했죠. 됐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요지가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니까 첫인상이 중요하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만 하고 있을 뿐인 거죠. 됐어? 그래서 어휘 같은 거를 볼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어휘로 문제 내기 말이 보이네. 어휘로 내기 좋은 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이 어휘로 나올까? 여러분이 감을 좀 익힐 수 있게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첫 문장이야. 그럼 이런 걸로 되는 거예요. Isn't enough. 됐어? 그럼 체크를 해둘까요? 지금 체크하는 부분은 시험에서 어휘로 출제되기에 좋은 녀석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 왜 충분하지 않아? 첫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맥상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낼만한 게 뭐가 있을까? 또 recognize. recognize도 낼만합니다.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됐어요? don't까지 포함할게요. don't까지.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됐어요? 여기서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얘가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clouded. 이런 표현.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보시면요. eloquently. 더 설득력 있게. 됐어? 이런 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more가 나왔으니까 원래는 than이 나와야 되는데 than이 없죠. 그렇죠? 그럼 이제 than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잠깐만. 기술에 대해서 여기 나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an하고 원래 뭔가가 나왔을 거야. 이게 생략된 거잖아요. 그럼 than 이하에 뭐가 생략된 걸까요? 뭐가 생략된 걸까? 자신이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요. 내 능력이 어떠하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상대방이. 됐어요? 아니 내가 실제로 겁나 잘하면 뭐하냐고 표현을 안 하면 모르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어휘, eloquently, 더 설득력 있게 라는 말이 이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또 어휘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참고로 요 to be crossed off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어휘로 나온 적도 있긴 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be crossed off 요 부분. 어휘로 나온 적도 있고요. 어법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왜냐면 to be KP 어쨌든 이제 수동형으로 나왔으니까 어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being given 하고 나왔죠. 여기서의 before가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동명사 써야 되는데 동명사의 수동태로 쓴 겁니다. being given 동명사의 수동태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휘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는 딱히 보이지 않네요. 요 정도 말고 요 to be crossed off 얘 부분. 얘는 어휘로 체크한 거 아니에요. 어법으로 체크한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장. 다음 문장에서 어휘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요 정도 있겠네요. cultivated.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라는 필수적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필수적인에 관련된 단어들도 중요하겠죠. necessary 같은 단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고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 for that reason. 여기에서는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appeals 요 정도가 좀 눈에 띄네요. appeals. 그리고 tailoring까지도요. 테일러가 아까 말했다시피 재단하다라는 뜻인데 재단하다의 뜻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만들다, 변경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어휘 체크했고요. 자, 한 질문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강의 1번. 자, 여기 보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When encounters between strangers common. 자, 낯선 사람들 사이에 만남 또는 접촉이 are common, 흔할 때 그러면 some kind of governance. governance라는 거는요, 통치거든요. 통치? 왜냐면 govern이라는 단어가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 government가 뭐야? 정부잖아, 정부.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뭐예요? 통치의 역할을 하는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governance는 뭐야? 통치입니다. 통치. 다시 한번 어떤 종류의 통치가 is necessary 필수적이랍니다. 자, based on 뭘 기반으로 했었는데 여기 not이부터 있고요. 뒤에 but이 나와 있어요. 이거 뭡니까? not A but B입니다. not A but B. 그래서 A가 아니라 B를 기반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A가 아니라 B를 기반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A가 뭡니까? On their unique relationship as individuals. 그러면은 개인으로서 그들의 독특한 관계 이걸 기반으로가 아니라 on generic principles 일반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이 어떤 이제 통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 All are equal under the law. 모든 사람들은 법 아래에서 평등하다.
라는 이게 필요하답니다. 자, 이 첫 문장이 조금 긴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자, 낯선 사람들 간의 만남이 흔할 때래요. 낯선 사람들 간의 만남이 흔하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 끝나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있겠죠. 여러분 그 직원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음식점을 갔어요. 저기 맞은편에 KFC 갔습니다. 거기에 알바생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 KFC에서 어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굉장히 흔하죠. 맞죠? 그냥 길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굉장히 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즉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몇 가지 어떤 종류의 통치가 필수적이래요. 통치. 여기서 통치라는 말이 헷갈리면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어떤 법칙, 규칙이 필요하답니다. 뭘 기반으로요? 개인으로서의 그들의 고유한 관계.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한 규칙이 필요한데 그게 뭐랍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서 평등하다라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A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아 내가 저 사람이랑은 친하니까 저 사람이랑은 안 친하니까 이런 원칙이 적용돼서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편의점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편의점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파는데 아이스크림이 1,000원이야.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500원에 해준다. 또는 반대로 이 사람 내가 안 친한 사람이야. 그럼 너는 안 친하니까 아이스크림 2,000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고유한 관계로서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고요? 바로 무엇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아래서 평등하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법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근데 좀 더 볼게요. Laws in the form of explicit codes. 여기서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 코드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코드라는 단어. 됐어요? explicit은 명시적인이라는 거거든요. 이 explicit의 반대말이 implicit이에요. implicit.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뭔가를 암시하는 이런 뜻이에요. 암시하는. 여러분 인이나 인이 들어가면요 안쪽이에요. 안쪽. 그러니까 암시적인, 내재적인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x가 들어가면 바깥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explicit 뭔가를 표출하는 거니까 보여지는, 명시적인,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명시적인 규칙의 형태의 법이랍니다. 그래서 명시적 규칙의 형태의 법은요 are never found 절대 발견되지 않는데요. in pre-civilized peoples. 여러분 people에 s 붙어 있죠. 이거 뭐냐면요. people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s가 또 붙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people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민족. 됐어요? 그래서 민족들이에요. 민족들 또는 부족들 이런 뜻이야. 그러면 civilized는 문명화된이란 뜻인데 pre가 붙으면은 이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그러니까 문명화되기 이전의 사람들, 민족들이야. 문명화되기 이전의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발견되지 않는답니다. 이 말을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요. 또는 그들이 necessary, 필요로 하지도 않는답니다. 여기에 부정어 도치라고 써놓은 거 보이세요? 주어 동사 자리 바뀌어 있죠. 왜? nor가 부정어거든. 그래서 주어 동사 도치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 내용적인 걸 좀 볼게요. 내용적인 거. 다시 한번. 이게 뭔 말인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일단 소재에서 일단 뭔가 법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법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서 뭔가 낯선 사람들 간의 이제 접촉에서 이런 이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문장에서 했는데 지금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명시적인 법의 형태로서 명시적인 규칙의 형태로서의 법이라고 했어요. 즉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의 법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의 법의 형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경범죄로서 벌금을 몇십만 원 이하로 내야 한다. 이게 뭡니까? 명시적인 법의 형태죠. 됐어요? 명시적인 법의 형태야. 근데 그런 것들이 문명화되기 이전 민족들에게 있었겠냐고요. 없었어요. 말 그대로 문명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야.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왜 옛날에 역사 배우면요. 역사에서 그때 한창 막 천주교 힘이 세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 어땠습니까? 무조건 주교 말이 법이에요.
얘가 하는 말이 법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삔또 상했어. 쟤 죽여. 이러면 얘 죽어야 돼요. 그래갖고 야, 쟤 나랑 친해. 살려줘.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건 뭡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던 개인의 고유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법이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 이건 뭡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됐다고. 그러면 문명화되기 이전에 그런 법의 적용이 있었겠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고. 됐어? 게다가 그런 게 필수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절에는. 이해돼요? 그 얘기 하는 거야.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넘어갈게요. 자, it is no accident. accident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이 사고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사고라는 건 말 자체가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accident는 우연이란 뜻이에요. 우연. 됐죠? it is no accident. 우연이 아니랍니다. 가주어니까 it을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대시 진짜 주어. 대절이야는 우연이 아니랍니다. 대절이야가 뭐냐? As modern society grows increasingly anonymous. grow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요, 성장하다가 아니라 뭐뭐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뭐해지다. 뭐뭐해지다. anonymous 하면은요, 익명의란 뜻이거든요. 익명의. 여러분 여기에 NYM 보이세요? NYM? 님. 이 님이 뭐냐면요, name이란 뜻이야. name. 이름과 관련된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몰라도 되는데 synonym이라는 말이 있어요. synonym. 이 syn, syn 붙어 있죠. 이 syn은 무슨 뜻이냐면요, similar의 뜻이거든요. similar. 그러면은 이름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동의어라는 뜻이에요. 동의어. 됐어? 여기서 anonymous 하면은요, 여기 no 붙어 있는 거 보여요? 이름이 없대요. 익명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어? anonymous. 우리가 이렇게 OUS로 끝나면 형용사적 어미거든요. 그래서 익명의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더 알려줄게요. 안토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토님. 님이 네임이잖아. 그렇죠? 안토가 뭐냐면요, 안티야, 안티. 안티 들어갔죠? 안티가 뭐야? 뭔가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안토님은 뭐야? 이름에 반대되는 거. 바니어라는 뜻이야. 바니어. 됐어? 그러니까 NYM이 들어가면 뭐다? 뭔가 이름과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현대 사회가 점차적으로 익명화되어 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pay strangers 지불함에 따라서 낯선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to perform more and more life functions 점점 더 많은 생활적 어떤 기능 이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돈을 점점 많이 지불하면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거야.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낯선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뭘 사 먹고 싶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낯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렇죠? 훨씬 대부분이죠, 사실 대부분. 그렇게 되면서 the reach of the law, 법의 범위가 extends, 확장된답니다. further and further, 점점 더 넓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into every corner of life, 삶의 모든 구석탱이로요. 삶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영역으로 이 법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뭐다?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 말 이해됩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 그 법의 적용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법의 적용 관련된 건데 설명을 좀 한번 써볼게요. 설명을. 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여기서 말하는 예전이라는 거는요, 문명 이전이에요. 문명 사회 이전.